자, 검찰 개혁안 이게 민주당에서 당론 채택이 됐고 19일에 처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민주당 상황은 어떤지 박주민 민주당 의원 모셔서 말씀도 좀 들어보고 서울시장 준비 과정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호 스팟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물어볼 말이 많아요. 박주민 의원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물론 서울시정 얘기도 여쭤보겠지만은 자, 핫한 이슈에 대해서도 박주민 의원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시죠? 아유, 바쁘시죠? 제가 박정호 기자님만큼 바쁘겠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이따가 또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어요. 문화정책 발표합니다. 서울시 문화정책. 그래요. 저희가 좀 압축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장인수 기자가 어제 장인수 네. 기자 그 뉴스는 보셨죠? 뉴스는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부 이 고위 관계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 검사 여럿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공소 취소해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해라.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소 취소해줘라 이런 메시지를 검사들에게 고위 검사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말한 사람이 있고 들은 사람도 여럿이다. 이게 팩트다라는 게 장인수 기자의 주장입니다. 이거 보도 또 이런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 거래살 뭐 이런 건데. 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요.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다는 그 사람이 미친 거죠. 미친 예. 거다. 저는 정신 나갔다고 봅니다. 예. 세게 센 말.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봅니다. 예. 박주민님이 센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 부드러우신데 미쳤다.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정부 것이다. 고위 관계자가 있었다면 그 예.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걸 딱 보면서 공소 취소 해줘라. 마치 이게 검찰 말이 돼요? 개혁을 그게? 완화하는 것처럼 가고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장인수 기자가 어제 또 밤에도 방송을 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팩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증거가 뭔지 근거가 뭔지 이것도 좀 나올까 기대를 했었는데 뭐 취재원 보호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걸 들은 검사가 그러니까 그 들은 검사가 장인수 검사한테 얘기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검사는 누군지 이건 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실체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 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네. 보는 것이 맞고요. 그래요. 이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의원님들끼리 소통 좀 하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나온 얘기라서 어제 뭐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는 건 못 봤어요. 아직은 예. 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미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일단은 자 이제 장인수 기자가 뭐 이런 분위기 민주당의 반응이나 뭐 청와대 반응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취재원 보호라는 이유를 댔지만은 그거 다 떠나서 다 밝히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봐야겠지만은 일단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거래하는 그 어떤 도구로 사용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그러니까요.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인 것이고 공소 취소도 이게 공소 취소는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 뭐 연어 술 파티 문제나 아니면은 배 갈라버린다 이런 검사 얘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지금 뭐 당 입장에서는 예. 아시다시피 많은 의원들을 포함해서 공소 취소라는 것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검찰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네. 평가에 기반해서 검찰을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서 공소청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역사적 평가에 기반해서 잘못된 행위들은 당연히 이제 뭐 취소라든지 평가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련의 그런 프로세스들이 지금 진행을 국정조사 요구도 있는 이제 할 거고. 상황이고 네. 이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거래 또는 요구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거래하고 요구할 거면 왜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하고 그러니까요. 뭐 시소를 해야 된다고 막 저렇게 모임도 들고 만들었다가 욕도 많이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도 없네요. 예.
참 이 파장이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쪽에서는 뭐 이제 이거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이거 조사하라 검찰 감찰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호재를 만난 듯한 또 이걸 펌프질하려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일 것 같고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이제 폭로 이게 주장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에서 벌일 수밖에 없고. 근데 뭐 없는 일일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논란은 곧 잠재 가라앉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아니 논리적으로 봐도 말이 안 맞잖아요. 만약에 공소 취소를 그렇게 요구하고 거래할 거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의원들이 그렇게 공소 취소 모임 하고 뭐 만들고. 국정조사하고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 시스템 아래에서 그런 얘기를 누가 진짜 했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요. 대통령님은 항상 실리적이고 예, 또 실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고 예. 얼마 전에 이제 입장도 나오셨지만 그 이해운 뭐 이런 사람들도 뭐 통합적 의미든 뭐 네. 능력이 있으면 써야 된다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개혁도 다 뭐 물갈이하고 이런 것만이 꼭 개혁의 방법과 방향이겠냐? 이건 옛날부터 견지해왔던 어떤 생각이고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 걸 텐데 자꾸 지금 이렇게 막 논란이 생기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네.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아까도 제가 다른 데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일수록 통합되는 방향으로 네. 논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음. 최근에 보면은 이제 몇몇 이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열적으로 좀 다뤄지면서 예. 걱정이 좀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뭐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내란이 재발할 수 없는 건강한 사회를 또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자꾸 이렇게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에서 분열적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진짜 중요하고 민감한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이해찬 대표님도 강조하셨던 원칙인데 예.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일수록 통합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때 공수처 설치하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할 때 네네. 당내 반대 여론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때 하루에 의총을 제 기억으로 4번 이상 열었던 기억이 있고 의총 사이엔 계속 최고위원 회의, 선수별 회의 계속 하면서 네. 가급적이면 에너지를 모아서 가려고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게 됐기 때문에 그 빠루나 뭐 했을 네. 때 막 패스트트랙 그렇게 사건에. 어마어마한 그 상황도 돌파해 나가면서 네. 한 거잖아요. 그런 성과를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런 성과를 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런 부분을 진짜 잘 관리해서 넘어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소 취소, 검찰 개혁, 뭐 이제 거래서, 그러니까 음모론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충격적인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근저에는 검찰 개혁이 또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 개혁 안. 자, 일단은 이거는 의총을 통과했잖아요. 네, 당론으로 네, 정해진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다른 얘기가 또 나올까? 저는 이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다른 매체에 출연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사실 의총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정부안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거나 부족하다고 말을 했던 의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지점을 크게 얘기했는데 하나는 공소청의 왜 수장이 검찰총장이어야 되는가? 이거를 뭐 헌법 규정을 들고 있는데 이게 공소청장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할 사람도 없다. 아니 혹시나 누가 있을까봐. 한다고 한들 이게 무슨 기본권 침해나 아니면 예. 기능적 침해가 아니잖아요. 그래야 재판으로 가서 뭔가 다퉈지는데 네. 공소청장이 날 검찰총장으로 안 불러줘서 일을 못하겠어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리가 없고 그래서 위헌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또 하나는 검찰 징계법이라는 게 과거부터 네. 검사에게 특권적 지위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별도로 있었던 건데 내용이 바뀌면서 사실상 일반 공무원과 큰 차이가 없게 돼 버렸어요.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돼 버렸거든요. 네, 네. 근데도 왜 놔둬야 되냐. 저는 이렇게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덧붙였던 게
제가 이제 21대 때 2차 검경 수사권 조정 맞아요. 끝내면서 3단계로는 공소청, 중수청, 그다음에 이제 경찰 이런 구조로 3단계는 가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중수청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중수청이 그렇다고 핵심적인 기관은 아니다.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수사 기소가 진짜 깔끔하게 분리돼서 경찰이 수사를 공소는 공소 담당하는 네.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게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도리다. 네.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그때 그 당시는. 이 구조를 제가 설계하면서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또 거기에 비춰서는 중수청이 굉장히 무겁게 돼 있잖아요. 그 구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되는 부분들. 예. 근데 어찌 됐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당론으로 결정이 됐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좀 통합적으로 시간이 많진 않지만 9일 뭐 지금 얘기가 나오죠. 예, 많진 않지만 집중적으로. 뭐 법사위원들하고 당의 정책위가 있고 네. 정부에는 법무부가 있으니 모여서 한 번 더 부족한 점은 없는지 얘기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용적 결론을 내리든 로드맵을 정하든 프로세스를 정하든 원칙을 정하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적으로 풀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마음과 힘과 의지를 모으면 못해낼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통합적 관리가 지금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왜 필요하냐면 향후에 더 중요한 일이 없을까요? 여기서 또 마음 상하고 막 갈등하게 되면 더 네. 중요한 또 일이 있을 때 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예. 부분도 좀 무겁게 아. 보시면서 이후에 이제 논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 얘기를 해보고 뭐 이 법안 지금 19일 처리가 예정돼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더 논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 방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서울시장 선거 이제 지방선거가 85일 남았나요? 84일인가 85일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보면 박주민 의원께서 지금 서울시장 출마해서 경선 상황인데 도시의 미래를 제대로 그리는 설계자, 그러니까 서울에 필요한 사람은 관리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필요하다. 이거 맞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서울은 되게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어요. 예, 뭐 지금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고령화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학계 출생률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0.58.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거기다가 AI로 인한 변화에 대응 및 극복을 해야 되고요. 네,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기후 위기에 관련된 부분도 제대로 대비가 안 돼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서울과 경쟁하는 다른 메가시티들이 탄생해요.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이렇게 거기에 이제 공공기관들은 2차, 3차 이전을 할 것이고 네, 중앙정부도 막대한 지원을 쏟아붓기로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이 정치적 수도로서 누려왔던 지위와 역할에도 큰 변화가 있어요. 3, 4년 내에.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는 2030년이면 세종으로 내려가는 걸로 이미 확정이 돼 있고 네, 5월이면 조감도와 함께 그 사업을 담당한 시행사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집무실도 28년 또는 29년이면 세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언론사 기자들한테 물어봐요. 그때도 본사 서울에 둘 거야? 그러면 다들 아니라 그러고 일부 방송사들은 이미 빌딩을 알아보고 있어요. 아, 세종 쪽에. 우리도 알아봐야겠는데 오마이 TV도. 오마이는 뭐 빌딩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지금도 없어서. 지금도 없어서. 아, 지금 내려가시면 빌딩을 하나 예, 하실 아, 빨리 수 준비해야겠네요 저희도. 여튼 간에 예, 3, 4년 내에 서울은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고 아하. 큰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울은 여전히 서울일 것이다? 네, 그렇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회색 코뿔소처럼 이미 변화는 저기서 오고 있는데 사실 못 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 못했네 진짜. 네. 서울에 아니 언론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미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언론사들도 있다니까요. 그래요. 금융기관들은 어떻겠어요? 아 금융기관 예. 준비를 하겠네요. 그리고 광주, 전남, 해남 이런데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고 각종 AI 컴퓨팅 센터들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네. AI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그 미래를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큰 변화를 통해서 미래를 지금 네. 현재로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상에 대한 소소한 관리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비전 발표하시면서 그 설계를 보여주시고 서울 시민들에게 미래를 좀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네. 지금 오세훈 서울시정을 그동안 쭉 놓고 보면은 당장 지금 어떻게 서울에 대한 고민이었고 당장 내가 다음 행보로 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전에도 비판했지만 오세훈 시정에는 네. 시민이 없다. 시민이 없다. 시민의 현재도 없고 시민의 미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북에 중점적으로 네.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얘기 포함해서 부동산 문제 다시 또 풀어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강북 전성시 예. 2.0을 얘기했는데 어허. 왜 2.0일까요? 왜 1.0이 있었거든요. 1.0 있었어. 안 됐거든. 아 그래요? 강북에 있는 주요 교통망들 추가로 확충하겠다는 교통망들 진행된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서부선, 강북횡단선 뭐 진행된 게 그렇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강북에 대한 뭐 두드러진 인프라 투자 없었죠. 강남북 균형발전 특별회획에 2,500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거 네. 갖고 안 되죠. 저는 그래서 그거를 1조로 늘리고 강남에 예정돼 있는 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공공기여를 교차 투자로 강북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규모 3조 정도를 투자해서 수치로 또 변화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진짜 강북을 발전을 하겠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서도 오세훈 시장이 뭐 신통기획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네. 사실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으로 기준을 놓고 봐도 착공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주거에 대한 공급은 거의 안 됐어요. 특히 올해 26년이 공급 절벽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비전 발표하면서 그저께 비전 발표하면서 민간의 경우에는 금융적 지원 등을 통해서 네. 분담금 문제 해결하고 재정 착률 높여서 훨씬 빨리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공공의 경우에도 공공이 보유하는 노후청사들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대량으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 특히 용산 정비청 부지는 일부만 매각하고 나머지는 공공이 보유한 상태에서 토지 임대부로 네. 아주 싸고 질 좋은 주택을 서울 요충지에 2만 호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상화 이제 공약을 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비교를 하실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정원호 예비 후보 전 성동구청장이 성동구 아파트값 상승을 서울 발전 사례로 네. 들었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시죠? 이렇게 얘기했죠. 예.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집값을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집값이 이제 올라간 게 성동이 성공했던 하나의 증표이자 사례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재명 정부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해서 네, 그리고 본인의 대통령님이 본인의 치적과 또는 행정의 성과로 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삼겠다라고 얼마 전에 선언을 하셨어요. 실대 과제로 중에 하나로. 근데 그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또 오르고 하는 것이 과연 행정의 성공의 지표가 될 수 있는가? 네.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이제 성동구가 보니까 월세나 이런 것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빛과 어둠이 있는 지표인데 집값 상승이라는 게 예. 그런 것들 너무 강조하신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치적을 공개적으로 치적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 그랬는데 다른 인터뷰도 있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 그래요? 동일한 취지에.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 이재명 정부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전과 또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어떻게 발맞춰서 잘 호흡을 맞출 맞습니다. 것이냐 예. 그게 또 중요해 보이는 중요하죠. 하나의 요소인데 저는 뭐 누차 강조했지만 이재명 네. 대통령과 함께 일할 일이 아니라 일을 하는 건 당연한데 네. 일을 이미 했죠. 했죠. 상법 개정 대표님 시절부터 호흡 맞춰서 해왔고 연금의 모수 개혁 네. 대표님 시절에 제가 역할을 맡아서 처리를 했고 또 의료 대란 잠재우고 또 의료 관련된 지역의사제 입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의료 인력 추계 기구의 법제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죠. 그렇네. 그래서 이미 저는 일을 한 사람이다. 일한 사람이다. 문신사법도 사실은 예. 대통령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문신사법도 대통령 대표 시절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그래요. 그런 것들 다
열심히 잘 이미 했고 성과로도 보여드렸죠. 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성과를 냈던 박주민 의원 예비 후보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국민들 특히 이제 당원들이 예비 경선 동안에는 당원들의 100% 이제 투표로 진행이 되는데 이걸 당원들이 좀 비교할 수 있게 정책과 아니면 비전과 또 누가 호흡이 잘 맞는지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목소리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예.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가 남다른데 특히 서울시의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본선에서 네.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선 과정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할 필요가 있고요. 음. 다이나믹한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 간 비교, 후보 자질 간 비교가 가능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지금 정책 토론의 기회라든지 시민과 당원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네. 후보들끼리도 선관위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못한다면 이런저런 매체들과 함께 토론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는 이제 TBS 쪽에서 오히려 제안이 좀 와서 TBS가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는 그렇죠. 예. 오세훈 시장이 강제로 사실상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폐쇄 상황까지 몰고 가고 있는 방송사라서 제안이 예. 왔길래 저나 많은 후보들은 이건 의미도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무산이 됐어요. 그렇지. 예. 한 분이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분이 안 하겠다. 그래서 뭐 정원호 예. 예비 후보. 그래서 오마이 뉴스라도 좀 해주세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이게 좀 중요한 선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최를 해서 주간 주최를 해가지고 토론회를 약간 이제 준비를 또 하고 있는데 네네. 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준비 과정이 또 이걸 토론회 뭐 불참하는 후보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또 상황이 어떻게 불참을 하면 변할지. 불참을 한 대로 하면 한 대로 하죠 뭐. 네, 알겠습니다. 예. 불참 하는 후보가 있더라도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서울 시민들이 특히 당원들이 보고 비교할 수 있는 네.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져야 된다. 네. 한 번은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얘기를 그래도 저희가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난리가 났죠. 네, 난리가 오세훈 났습니다. 시장이 공천 접수를 안 해가지고 신청을 안 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의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절윤했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게 들어보니까 약간 다른 스토리도 있긴 있더라고요. 다른 스토리 어떤 겁니까? 최근에 뭐 어떤 매체에서 뭐 남양주에서 뭐 8인 회동 뭐 그런 게 있었다 예. 그러던데 보도가 정확한 거는 아닐 예.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한테 들어보니까 약간 이런 불만을 표현하더라고요. 예. 아니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하라 그래서 마치 하는 것처럼 돼버렸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그래요. 원래 우리가 다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질은 이거 같아요. 윤석열은 네. 그런 선언이 없어도 정치적 복귀를 못 합니다. 근데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는 그 내용 자체가 무슨 큰 내용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쇼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국민에 대한 절절한 사과, 반성 이런 것들을 했어야죠. 그렇죠. 예. 예. 그 내란의 밤 때 왜 투표 안 했는지, 투표 안 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본인들에 대한 반성, 국민들에 대한 사과 그렇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무슨 어차피 정치적으로 복귀 못하는 윤석열 정치적으로 복귀에 반대한다? 안 해도 돼. 안 해도 그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그 얘기 할 필요도 없어. 그걸 가지고 또 언론에서는 이게 절윤했다라고 또 보도를 하고 해석을 하던데 그게 정말 절윤한 건가라는 생각. 맞습니다. 왜 사과는 없었는가? 또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은 왜 없었는가?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보니까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거 추가 접수하겠다. 추가 접수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이 어떻습니까? 나올 걸로 나오겠죠.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것을 당이 받아들여 주는 그런 모양새를 어찌 됐든 만들어진 거잖아요. 모양새가. 예. 근데 여기서 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다. 그래요. 출마는 기정사실화가 됐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윤희수 뭐 이제 후보 예비 후보 그쪽에 후보 또 이상규 후보인가요? 뭐 이렇게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등장하게 되면 본선에 오세훈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올라갈 크고 가능성이 크죠. 그럼 과연 그 오세훈 시장을 꺾을 수 있는 민주당 후보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당원분들 또 네. 서울 시민분들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경쟁력,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보다 박주민 네, 예비 후보가 이건 경쟁력, 내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건 계속 강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이 굉장히 결정적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과거의 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거나 네. 현재를 잘 관리한다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의 것을 갖고 와야 되는데 네. 제가 했던 일들이 그런 거잖아요. 상법 개정을 이야기했을 때 예.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이 올라? 주가가 올라? 아. 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가능한 일이야? 네. 설득하고 해서 상법을 통과시켰고 결국 주식시장 부양에 도움이 됐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연금 개혁 같은 경우 모수 개혁 필요하다 이게 돼야만 국민들의 노후 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18년간 아무도 못했죠. 그 일을 했잖아요. 해냈다. 네, 의료도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라는 걸 법제화시켜서 지금 가동해서 의료 인력 증원 수치가 나오고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역에 의사 보내는 거 몇십 년 동안 안 됐지만 지역의사제 통과시켰죠. 간호법,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네. 제가 보건복지위원장 하면서 조용하지만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부분도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 안 하실 정도의 반석을 만들어놨다. 공공의료사관학교 3월에 통과시키는데요. 네. 그것만 통과되면 필수 영역에까지 의료 인력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 국민 삶에 굉장히 네. 기본되죠. 의료, 국민 생활에 정말 기본이 되는 거죠. 그죠? 상법, 자본시장과 국민 어떤 자산의 형성이 굉장히 네. 중요한 것들. 저는 이런 큰 변화들을 남들이 불가능하다거나 남들이 고민하지 못할 때 고민해서 만들어 왔고 성과를 내왔습니다. 특히 이 과정을 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왔었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자신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이 부분을 또 서울 시민들이 또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봐야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과 일을 해봤고 또 일을 하면서 성과를 냈고 네. 국민 삶을 변화시켰던 그때 박주민 의료 대란을 제가 잠 멈추게 할 네. 때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의사를 못 늘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때 이미 저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법으로 만드는 법제화 기구로 만든 법을 통과시켜 놨습니다. 예. 꼼꼼하게. 지역 의사제를 만들어서 지역에 의사를 보내는 제도를 이미 네. 예, 계획하고 있었고 올해 통과를 시켜놨습니다. 올해 초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왔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예. 했고 공수처 설치도 했고 연동형 비례제도 했고 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했고 군사범법 전면 개정도 했고 네. 문신사법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많이 했죠. 네. 검찰 개혁도 계속 해왔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계속 말씀하셨겠지만은 잘 안 알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각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 뭐 이걸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계속 많이 또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나서 몇 번 얘기하긴 했어요. 그래요. 저희가 계속해서 박주민 의원의 의정활동 지켜보고 지금 또 기자회견 때문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조금 늦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빨리 네, 하시길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